이번에는 리퀘스트 프로젝트 예제 중에 리퀘스트 코인 예제를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 예제 또한 우리 한번 A와 B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는 그 state라는 게임 진행 중인 상황을 표시하는 변수 없이 B는 그 변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인덱스 페이지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먼저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 페이지가 코인 게임의 인덱스 페이지고요. 그래서 H1으로 코인 게임, H3으로 홀짝을 맞추는 게임 5번 진행을 한다. 그리고 A 태그를 누르면 코인 게임.jsp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코인 게임.jsp로 왔을 때 일단 1에서 10 사이의 랜덤 숫자를 저장해서 치트키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몇 번째 게임이고 몇 점인지를 이제 사용자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자바 코드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랜덤을 먼저 설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 랜덤은 5번 진행하면서 계속 변화할 1부터 10 사이의 랜덤 숫자로 코인이라는 변수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치트키는 바로 정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 코인 변수를 화면에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와 동시에 홀짝 게임이라는 거 그리고 5문제를 맞추면 종료라고 표현해 주시고요. 지금 몇 번째 몇 점인지를 표현하기 위한 두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게임 횟수를 저장하는 변수 그리고 게임의 점수를 저장하는 변수 이렇게 두 개를 설정하겠습니다. 게임의 횟수가 시작하자마자 1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값을 1로 설정을 할게요. 그 덕분에 뭐뭐 번째 게임 할 때 1번째 게임이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게임 카운트 설정합니다. 이와 동시에 게임 스코어까지 출력을 해서 점수까지 화면에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버튼이 2개가 있습니다. 홀이라는 버튼과 짝이라는 버튼. 그러면 버튼도 2개 한번 만들어 보죠. 홀 그리고 짝. 이 홀이나 짝이라는 이름의 버튼을 클릭을 하면 페이지가 이동이 돼야 됩니다. 이동되는 페이지는 처리하는 페이지인 프로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되고 우리 onClick은 자바스크립트 명령어이기 때문에 location.href 홑다운표로 이동할 페이지명을 이 홑다운표 안에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명은 코인 게임 프로.jsp 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보아야 하는데 현재 문제는 랜덤으로 설정된 이 코인 변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코인의 값이 10이 나왔을 때 이 10이라는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판별을 현재 페이지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프로 페이지에서 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우리는 프로가 주로 이제 처리하는 페이지니까 프로한테 코인이 홀짝인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맡기기 위해서 물음표 그리고 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자바 변수인 코인의 값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 페이지에서는 이 코인 변수를 전달을 받아서 이 값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별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용자는 홀 또는 짝, 즉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페이지를 이동할 수가 있는데 홀일 때, 짝일 때를 프로 페이지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코인이 만약에 홀수예요. 그러면 정답을 1로 설정을 합시다. 그리고 코인이 만약에 짝수예요. 그러면 정답을 2로 설정을 합시다. 네. 그래서 사용자가 1을 선택을 할 수 있게 홀을 누르면 1을 넘기고요. 짝을 누르면 2를 넘겨서
실제 프로에서 처리한 정답과 1대1로 비교해 정답 유무를 판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아직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코인게임 프로로 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상황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내용이 동일하니까 복사를 해서 짝이라고 코멘트만 바꿔보겠습니다. 잠깐 이 상태에서 페이지 구성이 잘 됐는지 한번 보죠. 네. 자, 실행을 하면 인덱스 페이지이고요. 코인게임을 누릅니다. 그러면 치트키가 나오고 사용자는 홀 또는 짝을 누르게 되면 프로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까지 완성을 했어요. 자, 그럼 프로에서는 지금 홀짝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판별할 수 있도록 코인 값을 넘겼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코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평소 하던 스타일대로 우선은 문자열로 전달을 받고요. 이를 실제 변수명으로 형변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건 이 코인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별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코인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짝수일 거고 그렇지 않으면 홀수일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짝수냐 홀수냐를 우리가 특별히 변수로 설정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즉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었는데 잠깐 아까 말한 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즉 홀수이면 정답을 1로 설정하고요. 짝수이면 정답을 2로 설정할게요. 네. 자, 그러면 코인 게임에서 사용자가 버튼을 눌렀을 때 저 정답과 일치하게 우리가 설정을 하려면 홀을 누르면 1, 짝을 누르면 2를 전달해야 실제 앤서에 보관된 정답과 비교해서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코인 다음에 내가 선택한 거니까 미라는 이름으로 1을 전달할게요. 네. 또 짝을 누르면 미라는 이름으로 2를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요. 2는 우리가 앤서를 그렇게 구성했기 때문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물음표로 주소로 전달받는 요소가 더 추가됐죠? 미까지 전달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요. 네. 그러면 코인과 미를 전달을 받았고 코인을 토대로 정답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게 앤서에 보관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내려오셔서 우리가 실제 이 저장된 정답 다시 앤서가 1이면 홀수라는 의미이고요. 또 앤서가 2이면 짝수라는 의미예요.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자가 입력한 미 변수와 실제 우리가 1 또는 2로 저장한 앤서 정답을 비교해서 둘이 일치하면 홀짝 게임에서 사용자가 이긴 거예요. 정답을 맞춘 거예요. 그쵸? 그렇지 않으면 정답을 틀린 것이고요. 네. 자, 그럼 여기에 H1 태그로 정답입니다 라고 해주시고 또 이 부분은 오답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다른 거 고려하지 말고 정답 오답만 잘 처리가 됐는지 우리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다시 인덱스 페이지로 돌아와 볼게요. 돌아와서 게임을 진행을 합니다. 현재 치트키는 2입니다. 그러면 짝을 눌러야 정답이라고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처리가 됐어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이번에 또 짝수인데 홀수를 누르면 오답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현재 이 코인 예제는 어려운 건 아닌데 이 부분이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버튼이 있을 때 어떤 걸 넘겨야 정답 여부를 판단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가 어려운 예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앤서를 하나 추가로 더 변수 설정을 해서 정답 오답을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한 후에 이게 뭐 10, 20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코인 게임에서 전달할 때 10, 20으로만 전달하면 돼요. 숫자를 내가 임의로 저장하고 그 저장된 로직대로 처리만 해주시면 돼요. 네.
자,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기를 이제 또 몇 번째 게임에 몇 점인지까지 또 표현을 해달래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처리할 게 많아졌네요. 네. 자, 일단 게임의 처리 횟수와 그리고 게임의 성적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데 프로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코인 게임에서 조금 전달할 값이 많아졌어요. 하나 더 연결하죠. 먼저 게임 카운트 전달해야 되겠고요. 자, 하나 더요. 이번에는 게임 스코어까지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쌤이 많이 봤던 오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렇게 중간중간 공백을 많이 넣게 돼요. 워낙 이렇게 가독성을 높이고자 이런 표기를 많이 유지했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주소라는 거는 문자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사이에 공백이 들어가면 공백도 값으로 취급을 해요. 즉 게임 카운트는 하시고 공백 그리고 게임 카운트 숫자 공백 이렇게 인식을 해서 아무리 이제 형변환을 하거나 뭘 해도 일치하지 않다고 하거나 아예 오류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소에서 값을 넘길 때에는 어떤 특별한 미사오구가 들어가지 않게 공백이 들어가지 않게 특별히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짝도 동일한 원리로 게임 카운트와 게임 스코어를 전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에서 게임 카운트는 1 증가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프로에서 게임 스코어는 정답 유무에 따라 성적값을 20씩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프로에서 이제 보니 코인하고 미뿐만 아니라 더 많이 받아야 됐어요. 그죠? 2개를 더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게임 카운트였고 또 게임 스코어까지 전달을 하게 됐습니다. 요렇게요. 네. 자, 그럼 이제 화면에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 있게 됐어요. 여기를 봤을 때 몇 번째 몇 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네. 몇 번째는 게임 카운트가 가지고 있고요. 조금 코멘트를 똑같이 해볼게요. 게임 그리고 게임 스코어 점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게임 카운트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앞전의 횟수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게임 스코어는 위에서 정답 유무에 따라서 정답을 맞추면 20이 증가돼야 돼요. 그쵸? 그러면 우리 정답을 이쪽에서 맞췄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맞추는 거로 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answer와 미가 같으면 게임 스코어 점수를 20 미리 증가시킴으로써 화면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처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일단 한번 진행을 더 해봐야 하는데 그래요. 일단 게임 스코어까지 잘 되는지부터 봅시다. 그러면 다시 인덱스 페이지로 이동을 해봅시다. 이동을 해서 네, 지금 짝수인데 정답을 맞추면 몇 번째 20점까지 잘 나왔어요. 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뒤로 가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정답이든 오답이든 뒤로 가기 버튼이 있어서 다음 게임을 계속 누적된 상태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우선 이동하는 페이지는 코인 게임.jsp 이고요. 물음표를 구분자로 이 횟수가 증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 카운트를 게임 카운트 플러스 1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위에서 1 증가 안 한 이유는 만약 미리 1 증가를 하면 앞에서 1이 왔는데 1 증가 해버리니까 두 번째 게임에서 20점을 맞았다라고 잘못 출력이 되기 때문에 보낼 때 1 증가를 할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게임 스코어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게임 스코어는 다행히 위에서 미리 정답 유무에 따라 20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특별히 전달할 때 처리할 건 없습니다. 네. 자, 요렇게 해서 완성이 된 걸 바로 오답 부분에도 동일하게 뒤로 가기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알죠. 자, 뒤로 가기를 하면
게임 카운트와 게임 스코어를 받는 구문이 이 코인 게임 페이지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코인 게임은 우리가 인덱스에서 바로 진행한지라 특별히 처리한 게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request.get 파라미터로 게임 카운트를 전달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인덱스 페이지에서 코인 게임.jsp 페이지로 이동할 때는 이때는 게임 카운트와 게임 스코어 변수를 전달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코인 게임 pro.jsp 페이지에서 코인 게임.jsp 즉 뒤로 가기를 누른 상태에서는 반대로 게임 카운트와 게임 스코어 변수를 전달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에 맞춰서 해줘야 돼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전달을 받지 못했을 때는 이 str이 널일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상황에서는 뭔가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널이 아닌 상황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유지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냥 게임 카운트를 1로 다시 한번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게임 스코어도 0으로 설정을 하죠. 이왕이면 0으로 해놨다가 네, 맨 처음 시작할 때 1로 했다. 1회 진행됐으니 라고 표기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프로에서 이제 넘어왔을 때에는 게임 카운트와 게임 스코어가 이제 형 변환이 적절히 돼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둘 다 받으면 좋아요. 게임 카운트 또 게임 스코어. 근데 어쨌거나 둘 중에 하나만 널이어도 전달을 안 받은 거라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제 정확히 하자면 둘 다 널일 때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렇죠? 왜냐면 둘 다 전달이 안 되니까 이렇게요. 네. 이제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 두 개의 변수를 형 변환해줘야 됩니다. 게임 카운트는 integer.parseInt로 네, str 게임 카운트로 설정을 해주시고 또 두 번째는 str 게임 스코어를 게임 스코어라는 변수명으로 이렇게 형 변환을 해주시면 이제 서로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값 전달이 될 거예요. 아직 우리가 설정 안 한 부분은요, 이제 종료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잠깐 실행을 해봅시다. 인덱스에서 실행합니다. 코인 게임 홀이죠. 홀 누르면 20 뒤로 가기. 이제 두 번째 문제 20점을 맞춘 상태 짝을 누를게요. 40점 뒤로 가기. 이번엔 틀려볼게요. 홀 40점 유지되고 오답 40점 유지되고 문제의 수는 4회가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종료만 만들겠습니다. 자, 종료는 게임 카운트가 5회가 됐을 때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만들까요? 네. 게임 종료는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으로 이어서 해볼게요.